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투자에 도움되는 주제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추천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금요일 주식 썰전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한국의 2차 전지 산업 미래 전망과 함께 유망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순서 이후에 다음 순서 전략주 AS에서도 전략주에서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추천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그에 앞서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요. 네. 이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산업의 전망이 어떨까 네.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유망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이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의 전망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중국의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을 전망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의 최대 그동안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 어느 정도 발전하고 또 어느 시장을 차지할 것인가, 또 중국의 전기차나 2차 전지 산업의 미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한국의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중국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최근에 보면은요, 많은 우리나라의 전문가들과 네. 일반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중국을 겁을 내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어쨌든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지금 제일 6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이대로 가다 보면은 중국이 1등 해버리고 한국은 뭐 어떻게 비빌 땅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신문에는 맨날 그 CATL이 무슨 나트륨 전지를 개발을 했느니 소듐 전지를 개발했느니 뭘 신통한 걸 개발해서 지금 일회 주행에 1000km를 가느니 이러니까 야, 중국이 벌써 1000km 가는 걸 갖다가 만들어내고 저렇게 신제품 만들어내니까 이 한국은 완전히 얼마 가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겁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중국의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한번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중국은요, 특수한 불공정 독립 내수 시장이라는 거죠. 이 성격을 먼저 명확히 알아야 된다. 중국은 자유시장에 자유롭게 나와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그런 자유개방 시장이 아닙니다. 그쵸. 완전히 공산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실 이 전기차 2차 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는요, 2015년도에 시진핑이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네. 중국몽, 그러니까 제조업 2025라는 걸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전기차를 이제 중국에서는 내연기관차는 실력이 많이 떨어지죠. 엔진이 뭐 얼마나 1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12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에 워낙 자동차가 옛날부터 개발됐기 때문에 이 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에서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완전히 중국이 뒤진 거죠. 세계 최대 시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결국은
일반 내연기관차는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차세대의 전기차에서는 자기들이 시장을 가장 앞서가고 세계 시장에서 우뚝 기술이나 모든 것에 선두에 서서 자동차가 결국은 전기차로 갈 거니까 여기에서 세계 1위가 되겠다. 그래서 전기차 굴기를 선언을 하고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시장은 아주 다른 일반 나라의 시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즉 중국 정부가 돈을 있는 대로 퍼부어서 네. 보조금을 왕창 줘서 그냥 마구 밀어줘서 키운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무려 전기차 회사가 400개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자동차 회사 5개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뭐 중국은 400개 회사가 몇 년 사이에 생겼고 네. 그 400개 회사가 코피나게 싸우다가 최근에 와서 100개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래갖고 네. 지금 이제 70개 정도. 여기 700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잘못됐네요. 70이에요. 잘못됐네요. 네. 이 70개 정도에서 지금 앞으로 한 5년 이상 지나고 나면은요, 10개 미만으로 축소될 건데, 심지어는 네.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한 3개 내지 5개밖에 안 남을 거다. 한 5개밖에 안 남을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개가 있다가 네. 5개밖에 안 남으면, 10년 사이에 5개밖에 안 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앵커님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 나머지 회사들은 그럼 망한 건가요? 나머지 회사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죠. 그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700개 중에서 695개가 망해버렸다. 네. 이러면은 망한 회사의 전기차를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AS가 안 되고 그쵸.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게 하루아침에 뭐냐면은 395개가 싹 망해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망하고 네. 시간을 한 10년간 가지면서 자꾸 망하게 간다 이거죠. 지금 벌써 중국에는 전기차가 어마어마하게 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망해가니까 결국은 그 사이에 온갖 불협화음과 AS가 안 되는 문제, 그다음에 뭐 좀 기술이 떨어진 데는 화재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차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10년 동안 겁나게 떨어질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중국 전기차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10년간의 경쟁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뚝 선 놈은 꽤 이제 경쟁력을 가질 것이며 틀림은 없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특수하고도 불공정한 독립내수 시장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중국이 빠르게 지금 작년에 460만 대 팔았는데요. 빠르게 이렇게 성장해서 세계 1등이 된 것은 우선 전 세계가 전기차에 그렇게 몰두를 해서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내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전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테슬라 말고 사실 테슬라가 들어와서 전기차 시장을 키운 거지 나머지는 별로 키운 데가 별로 없어요. 미국도 네. 그렇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대 기아차도 뭐 전기차 별로 많이 만들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가 압도적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국가에서 국가 전략으로 이걸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중국은 어떻게 될 거냐? 아주 전기차의 혼란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2차 전지 CATL이 이제 두목이죠. 이 CATL로 대표되는 중국의 2차 전지 시장 점유율이 지금 60%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점차로 줄면서 한 40% 정도로 중국 2차 전지 세계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텐데 한 10년간 내다봤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10년 이후에는 40% 이하로 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국의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와 중국이 그럼 40%까지 간단 말이야. 그럼 중국이 그래도 역시 세계 시장 점유율 네. 뭐 1, 2등을 다투면서 세계를 압도하겠네 생각하시지만 이것도 문제는 뭐냐 하면은 중국 내수에 주로 팔린다는 거예요. 중국 내수에.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에는 거의 안 팔린다 이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많이 못 팝니다. 일부 팔겠지만. 그래 중국의 내수는 중국한테 맡기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나머지 시장을 세계 장악하면 시장을. 되니까 네. 거기에서 해서 우리가 1등하면 되니까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선 중국의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은 결국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모든 수치에서 1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을 보면은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과 앞으로 후유증이 많이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기술은 한국이 톱이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의 전망은 어떠냐? 그렇죠. 첫 번째 했던 것이 중국의 2차 전지 산업의 전망이 어떤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개괄적으로. 네. 제가 다음 시장에 다음번에 나와서 중국의 시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종합 정리를 해서 네. 중국을 잘 분석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예. 네. 왜냐하면 네. 중국을 잘 알아야 그렇죠. 한국이 중국에 비교해서 어떤 기술력이 있고 성장력이 있고 비교에 있어 갖고 우리가 결국은 세계 1등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한국의 2차 전지 산업 전망을 봐야 돼요. 자, 2차 전지가 뭐 어쩌면 중국한테 밀려갖고 우리가 쿵코 다치지 않을까 겁을 벌벌 떠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분석해봐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한국은요, 이미 경륜을 갖고 있어요. 오랜 경륜을. 그게 뭐냐? 모바일용 소형 2차 전지에서 10년 연속 세계 1등을 하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스마트폰, 노트북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 이거 뭐 한국이 세계적으로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뭐 매출액은 애플이 더 매출액이 아니라 이익은 애플이 더 압도적으로 크지만 네. 판매 대수는 삼성전자가 세계 1등이에요 지금. 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세계 1등이다 보니까 배터리도 네. 이 노트북이나 휴대폰의 배터리는 역시 한국에서 다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 갖고 세계 1등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1등을 하고 있었다 이미.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기차용 중대형 2차 전지가 이제 막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전기차용 2차 전지는요. 네. 제대로 공급된 지는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물론 이제 공급된 역사가 좀 길기는 하죠. 한 10년 되는데 처음에는 거의 안 팔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팔리기 시작한 게 한 2, 3년 요 정도 좀 팔리기 시작하고 앞으로 이제 겁나게 팔릴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만 이제 지금 잘 많이 팔았는 게 중국밖에 없어요. 네. 중국이 한 30% 가까이 지금 이제 팔고 있었는데 그거는 중국에서 정부에서 보조금 마구 주고 돈을 막 쏟아 부어 갖고 전기차 업체가 막 400개나 생기고 배터리 관련 업체는 무려 3만 개가 생겼어요. 3만 개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생태계를 조성해서 마구 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 돈 받아 먹으려고 막 덤비다 보니까요. 이 배터리 2차 전지 회사들 중에서 이익 내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익 내는 회사가. 단 이익 내는 게 이제 제대로 내는 게 비아드 정도, 요 정도만 좀 내고 있고, 네. 그다음에 CATL 정도가 내고 이런 정도죠. 전기차는요, BYD만 돈을 벌고 나머지는 몽땅 적자예요. 몇천억씩.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면은 중국의 전기차 파산 쓰나미가 불어오고 있다. 이런 거 네. 나오고 있어요. 이제 마구 이제 넘어지거든요. 앞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넘어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서 구조를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전기차 2차 전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앞으로 몇 년 뒤에 특히 뭐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몇 분이 뭐 앞으로 3년 후에는 2차 전지가 공급 초과를 할 것이다. 너무 많이 공급이 돼서 이제 배터리 값도 떨어지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그다음에 2차 전지 회사들 실적이 되게 나빠질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네. 진짜 3살 먹은 어린애가 분석해도 이렇게는 분석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GM 사장이 있잖아요. GM 사장이 뭐냐면은 2025년까지 자기들이 네. 전기차 판매 목표를 세웠는데 야, 이거 도저히 이 정도 못 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왜 못 파니? 이래 물어봤더니 답하는 말씀이 야, 이거 지금 2차 전지 배터리가 공급이 잘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특히 한국에서 대부분 가져오는데 이 한국 회사들이 공급 물량이 딸려갖고 자기들이 전기차를 제대로 못 팔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GM이 미국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인데 거기 사장이 말이야. 이게 배터리가 부족해서 큰일 났다는데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배터리가 남아서 큰일 났다. 이게 말이 돼요? 네.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중대형 2차 전지는 앞으로의 그 수요가 무지하게 많이 늡니다.
전기 자동차뿐 아니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로봇, 선박, 비행기, 그다음에 앞으로 무슨 무기 탱크라든가 뭐 장갑차, 뭐 자주포 이런 데도 전부 다 이제 배터리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죠. 전기차 외에도. 그래서 확장성이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되겠고, 또 2025년 정도가 되면은 벌써 2차 전지가 메모리 반도체 규모를 추월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 넘어가면은 당연히 2차 전지는 메모리 반도체 플러스 시스템 반도체 플러스 그거의 한 2배 정도 이상 시장이 커질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미래의 수요 공급을 분석해야 되겠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추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2026년 정도 되면은 한국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될까? 중국 시장을 추월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2026년 정도만 되면은요, 이미 이제 미국 시장을 우리가 상당히 장악하고 유럽 시장은 지금 한국이 몇 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냐면 63%를 장악하고 있어요. 유럽 시장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70%를 장악하고 유럽 시장에서 63%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서 그렇게 비율이 더 높으면 높았지 낮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그 정도로 한국의 2차 전지는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이제는 추월할 것 같다는 것이고, 한국의 2차 전지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금 예상이 현재는 한 20%.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중국 내에서 많이 팔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파는 것은 한 20%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50% 이상 10년 내로 50% 절반. 이상은 장악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세계 시장의 절반 장악한다 그러면 그게 반도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네.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 한국 시장의 미래는 대단히 밝다. 대단히 그러네요. 밝다. 네. 그래서 중국 시장 겁낼 거 없다. 겁낼 거 없다. 그리고 한국 시장의 전망은 대단히 밝다. 그리고 한국 시장이 선진국 시장은 거의 70~70%를 다 장악한다. 이것은 거의 뭐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들이 말하는 데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그냥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한국 띄워주려고 무슨 뭐 약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로 세계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 배터리의 공급 같은 것이 제대로 돼야지 자기 회사 물건을 팔아먹으니까 네. 엄청 연구를 많이 해서 나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또 이제 세 번째로는요, 2차 전지가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까, 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것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2차 전지 들어가는 리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 이 광물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공정이 전부 다 공장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들도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전부 다 설치가 됩니다. 네. 막 집체만한 것들이 막 엄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장비가 돌아가서 공장 자동화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별로 안 들어요. 인건비 부담이. 이게 별로 안 들고, 결국은 드는 것은 뭐냐 했을 때는 광물 값이 많이 든다. 광물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장비가 좀 투입돼야 되고, 뭐 이런 거고, 중간 마진이 이제 셀 업체, 그 다음에 뭐 소재 업체, 그 다음에 뭐 양극재 업체, 뭐 이런, 각 네. 단계별로 플로우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돈을 갖다가 마진을 남가먹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원자재 값이 제일 중요해요. 이 비중이 50%를 훨씬 넘어간단 말이죠. 배터리 값에. 그러면은 이 가격 중에서 또 제일 비중이 크고 비싼 게 뭐냐면 리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튬 가격의 현황과 전망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 탄산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탄산 리튬을 기본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산화 리튬 이런 것들을 이제 정제해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좀 저가형 자동차 이런 데는 탄산 리튬 자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탄산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꿰뚫어야만이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이 제대로 되겠다 안 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못 벌겠다 네.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양극재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없겠다. 이게 이제 다 이 탄산 리튬 가격에서 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기타 이제 니켈이나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게 제일 비싸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그렇죠. 네, 지금 네, 7배 가량 800만 원에서 5,600만 원이며. 네. 네. 그런데 고전에 보면은 800만 원에서 갑자기 1억 1천만 원으로 팍 뛰어버리죠. 네. 그래서 와 이건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랬을 네. 때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면서 공장을 대거 때려 지으면서 2차 전지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엄청나게 매출이 급증했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처음에는 뭐 1,000억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막 작년에 5조, 올해 10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몇 년 안 된 사이에 뭐 1,000억밖에 안 되던 게 갑자기 10조로 막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중국도 전기차 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전기차를 막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물론 저가형을 많이 찍어냅니다. 중국은. 그래서 뭐 한 100km에서 150km 가는 거 뭐 겨울철 되면은요 100km도 못 가고 80km밖에 못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막 찍어내갖고 막 판단 말이죠. 싸구려로. 네. 그래서 그런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기차는 판매 대수가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랬을 때 결국은 좀 고급차냐 아니냐 얼마나 용량을 큰 것을 배터리 용량을 큰 거를 장치하는 차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는 또 이제 핵심이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리튬 가격이 좀 비싸져야지 양극재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익이 많고요. 리튬 가격이 완전히 똥값이 돼버린다 그러면 양극재 회사도 돈을 많이 못 받거든요. 매출이 얼마 안 되고 그렇게 되는데 2020년 말이 이제 막 전기차가 이제 시작하던 초창기 그 초동기예요. 요때는 한 8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톤당. 굉장히 쌌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제 2021년 2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막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이제 전기차가 마구 이제 공장이 지어지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막 생기니까 네. 이게 800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무려 13배 정도가 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튀었다가 네. 막 사재기를 해서 그렇기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요게 갑자기 3,300만 원으로 작년에 뚝 떨어져 버렸는데 왜 떨어졌냐 하면 원래는 이만큼 안 떨어질 건데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이 정도에서 떨어지고 말 텐데 네. 여기에서 왜 떨어졌나 하면은 중국이 갑자기 보조금을 딱 끊어버렸어요. 작년 말부로. 네. 그래 갑자기 중국의 소비자들이 그전에는 보조금을 왕창 줬으니까 뭐 보조금 갖고 막 그냥 엄청 싸구려로 전기차를 막 사다가 보조금 안 준다. 그러니까 안 사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는 무려 40몇 %가 전기차 판매가 뚝 줄어버렸단 말이죠. 네. 뚝 줄어버리니까 갑자기 리튬은 생산하려고 엄청 생산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40% 이상 매출이 뚝 줄어버리니까 그쵸. 이게 리튬이 많이 남아돌잖아요. 남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800에서 1억 1000까지 올랐다가 3,300까지 지나치게 떨어진 거예요. 지나치게. 지나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전기차는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전기차가 이제 미국에서 좀 많이 늘기 시작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늘기 시작하고 중국도 이제 보조금을 한 석 달 동안에 보조금 안 주니까 이제 안 사다가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쯤부터는 그래도 전기차를 또 이제 덤핑을 많이 쳤어요. 중국 회사들이. 싸구려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내고 테슬라도 가격을 인하하니까 또 좀 팔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의 값이 좀 전기차가 좀 많이 팔리면서 다시 값이 지금 5,600만 원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한 달 만에.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면 그럼 앞으로도 전기차는 계속 이제 폭발적으로 미국 같은 거 느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네. 한 5년쯤 지나면은 앵커님은 네. 리튬 값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요? 예. 한 7천? 7천. 그 네.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좀 똑똑한 전문가는 그걸 보고 네. 약간 이제 멍청한 전문가는 1,000만 원도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전문가 그다음에 다행이네요. 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가 보수적으로 보는 거다. 그리고 좀 잘 가면은 우리 이제 앵커님 말했듯이 한 7천만 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크게는 높아지지 않을 걸로 보고 계시네요. 네, 왜냐하면은 마구 또 생산을 하거든요. 네. 여기저기서 막 염호도 막 추출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칠레 동위원회에서 리튬 수요도 네. 앞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값이 폭락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결론 지어서 말하면은 어떨까? 중국은 전기차가 숫자로는 늘겠지만 내실로 봤을 때는 결국은 중국 내에서만 잘 되고
그다음에 한국이 잘 될 거다. 어. 그리고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양극재 회사들 앞으로 매출이나 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네. 이게 결론이에요. 예. 그리고 또 종목도 있지 않나요? 종목? 네. 아, 그렇죠. 유망 종목 종목. 있네요. 아, 네, 이게 제일 설명에 중요한 너무 건데 빠졌네요. 집중하셔가지고, 네. 자, 그러면 2차 전지의 종목으로 가보면은 첫 번째가 광물 자원, 리튬 쪽에서 뭐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연못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주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에코프로도 여기저기에다가 광물권을 많이 샀어요. 지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얘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금양도 이제 몽골하고 지금 콩고에서 광물 자본을 갖다 계약을 했단 말이죠. 네. 이것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LG화학도 지금 광물 자원 투자하느라고 연락이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좋아져. 네.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시고 한 5년간 파분을 놔도 뭐 그냥 자면 돼요. 수면제 먹고. 장기로. 뭐 그냥 네. 매매할 필요가 없어. 네. 그다음에 리튬 정제 가공 쪽은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 그쵸. 그다음에 하이드로리튬하고 어반리튬 같은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각 독특한 특징이 있으니까 각자의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양극재 회사는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LG화학, 에코프로, NLF,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5인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근에 독보적으로 좀 갑자기 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튀어나오는 게 코스모 신소재고요. 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가 참 독보적이죠. 에코프로 BM입니다. BM. 네. 그다음에 장비 쪽은 윤성이라든가 DNT라든가 PNT 하나기술 같은 것이 굉장히 톱 클래스에 있어요. 그다음에 셀은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3대 회사로서 앞으로 세계 시장을 호령한다. 세계 5대 아마 셀 회사는 요새 회사에 3개가 들어갈 겁니다. 한국이. 네. 전략 핵심 종목의 전문가님 전략주도 많이 보이네요. 네, 그렇네요. 네. 네. 네, 이렇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먼저 중고 전기차 향후 전망 다소 부정적으로 설명 주셨고요. 이 점유율에 대해서도 중국 자국 내로 제한될 것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한국의 2차 전지 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향후 메모리 반도체도 추월을 하고 점유율 부분도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또 세계 시장 점유율도 10년 후에는 절반가량으로 긍정적으로 밝게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 광물의 중요성에서 리튬 가격 부분까지 이야기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핵심 종목들까지도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 진행해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방송에 이어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공개 방송에서는요. 네.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이 두 개가 네. 독보적인 우리나라의 주도주입니다. 이 주도주의 사이클 동향에 대해서 양대 사이클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반도체 두 주도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금양입니다. 매수가 69,900원, 비중 15%인데요. 오늘 코스피 200 편입이 됐습니다. 오늘 4% 가까이 조정받으면서 54,800원으로 좀 손실 구간이 큽니다. 금양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네. 나왔었는데. 네, 그렇죠. 이 금양은요, 뭐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네. 장기적으로는 저는 여기서 고점이 뚫린다고 봅니다. 최고점이. 그러나 올해 중으로는 아마 크게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뭐 지금 여기에서 낮은 가격에서 발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올해 중에 금년 중에서 단기적 가격은 한 7만 원까지 좀 반등을 준다든가 이러면은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한 번 더 시세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요번에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는 40% 요번에 몽골 광산 요거 그 뭐냐면 40% 지분을 인수했죠. 네. 나머지 20%도 지분 인수하겠다 그러는데요. 지분 인수를 20%를 더 하게 되면 주가 반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올해 중으로 금양이 시세가 전고점을 뚫고 크게 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실적이 전혀 받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네. 지금 다른 우리나라의 지금 2차 전지 회사들은 이익 수반이 이익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양극재 쪽은 뭐 이익 성장이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금양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익이 적자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는 거죠. 근데 네. 시총은 벌써 3조가 가 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주가의 탄력성이 좀 떨어질 거다. 그러나 뭐 폭락이라든가 뭐 급락 가능성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네. 좀 더 빠져서 5만 원 이하로 좀 내려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요. 그러나 또 재료빨이 나오면 또 한 차례 반등은 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올해 가파르게 오르는 장은 시세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금양 장기로는 전망이 좋습니다만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연내 전고점 돌파는 어려울 것으로 봐주셨고 다만 재료 나올 때 반등은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2월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HN입니다. 지난주 AS 때 주가가 바닥권에 왔다. 다시 매수의 기회로 소개해 주셨고 이후 오늘까지 모든 거래 상승세 보였습니다. 오늘 강보합 거래 끝이 냈는데요. 보유자분들 더 홀딩으로 하면 될까요? 네, 뭐 이거는 뭐 그냥 수면제 먹고 자도 되는 주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뭐 고점인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네. 실적도 계속 연간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것도 2차 전지에 관련되는 소재 쪽을 벌써 이제 신규 사업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이나 환경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서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에코프로 HN 슬근슬근 차분히 올라가면서 고점 돌파 추세 전망해 드렸습니다. 홀딩 의견 동일하게 남겨드렸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DI 동일입니다. 알루미늄 동박 관련 주로 DI 동일도 저점 확인 후에 다시 관심 가져보자 지난 AS 말해주셨고 이번 주 내내 추세 견조하게 지키면서 오늘도 1.19% 상승 마감 보였습니다. DI 동일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DI 동일도 뭐 일단은 수익을 충분히 내고 판 주식이는 맞지만 네. 조금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답답하게 가져오죠. 신나게 핑핑 날랐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사실은 더 좋은 종목은 삼알미늄이 더 좋아요. 네, 항상 얘기해주고 계시는 1등주가 제일 네, 좋은데 1등주. 네. 이게 2등주인데 말이야. 사실은 실적은 이게 더 좋거든요. 지금. 네. 더 좋은데 삼알미늄은 성장성이 대단해요. 그래서 사실은 DI 동일보다는 삼알미늄이 더 좋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것도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고 실적도 워낙 좋고 4년서 계속 좋아지면서 2등인 그 알루미늄 박인데요. 이 알루미늄 박의 성장성은 삼알루미늄 혼자서 다 독식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삼알루미늄 쪽에서 먼저 이제 배터리 3사의 공급을 시작했으니까 네. 결국은 삼알루미늄이 매출과 실적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캐파가 본격화되면은 DI 동일도 꽤 많은 물건을 이제 차지할 것 같다 생각돼서 길게 봤을 때는 주식을 보유 전략을 계속 가져가도 좋다. 굉장히 좀 안정적인 주식이에요. 네. 그래서 바닥을 빡빡 다지고 있는데 원래 바닥을 다지는 게 길이가 좀 길어지면은 짱대 양봉이 한번 일어나거든요. 곧 한번 시세가 조금 세게 한번 붙을 때가 다가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네. 네, 동일하게 좀 긴 관점으로 보유 전략하며 수익 낼 수 있다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월 27일에 매수했던 칩셋미디어,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실적 좋은 기업으로 추천 주셨는데요.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의견 주셨고 수요일에 장중 6% 가까이 상승, 목요일도 4% 강세, 또 오늘까지 3거래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유 전략 주셨거든요. 어떤 이야기 또 해주실까요? 네, 칩셋 미디어는요. 이거 네. 좀 길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앞으로 남은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네.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 반도체 회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삼성전자가 300조 시스템 반도체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 종목이니까 의미가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고해상도 슈퍼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이런 쪽에 매출이 지금 상당히 잘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고해상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을 처리하는 이런 반도체의 설계 이런 쪽은 굉장히 시장이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이런 형태의 매출 시스템 반도체 매출이 상당히 꾸준히 잘 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도 빵빵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적자가 왕창나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꾸준히 들고 가셔도 좋겠다 하는 것이고 이익도 한 120억 정도 내는데 시총이 이제 2,600~700억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라면은 뭐 그렇게 퍼가 20배 정도니까 비싸지도 않고 실적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주 보유 전략을 길게 가져가도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칩셋 미디어 길게 보유해도 좋다. 앞으로 더 올라갈 여력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수혜, 투자와 함께 수혜 엮일 수 있는 부분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3일에 매수했던 LNF입니다. LNF 5월 중순부터 다시 추세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도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LNF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예, LNF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유하셔도 됩니다. 전번에 EV 때문에 교환사채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줄렁거리면서 빠졌었는데 그러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기술 측면에서 보면 양극재 4대 천왕에 속하고요. 양극재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 쪽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너무 이제 다른 그 배터리 회사에 많이 못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좀 하고 있지만 이것은 LG엔솔이라든가 앞으로 SK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배터리 회사에도 일정 부분 다각화를 갖다가 수요 다각화를 갖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꾸준한 실적 상승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LFP, 인산철 양극재도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이 주식이 평가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 회사의 리더십 자체가
에코프로처럼 저렇게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그 수요의 증가라든가 이런 게 증가율 측면에서는 약간 낮을 거다. 네. 이렇게는 생각됩니다만은 꾸준히 실적과 양극재 캐파는 늘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뭐 고점 돌파는 틀림없습니다. 앞에 34만 9,500원 이 돌파는 시간만 지나가면 돌파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LNF 이런 실적 부분, 양극재 부분 생산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고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유로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7일에 매수했던 하나기술 폐배터리 관련 주입니다. 이 종목도 앞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지난주 이후에 계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에 실적 더 좋아질 것이다 전망 주시면서 보유 전략 지난주에 주셨거든요. 네. 동일할까요? 아, 그렇죠. 이 회사도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지금 2차 전지 장비, 네. 4대 천왕, 2차 전지 장비의 4대 천왕 안에도 끼어듭니다. 그만큼 아주 탄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 다만 이제 여기 회사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신고가 내면서 막 날아가질 않았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기술력은 아주 좋은데 반해서 작년에 유럽 쪽에 좀 진출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유럽 쪽의 상황이 조금 안 좋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노스폴트 같은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자금 부족 때문에 약간 흔들렸고요. 그다음에 또 뭐 브리티시 이런 쪽은 뭐 망해버렸죠. 그래서 유럽 쪽에 좀 문제가 약간 있어갖고 유럽 쪽에 진출했는 부분이 약간 지연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북미 쪽, 역시 북미 쪽이 최고인데 이걸 작년에 유럽을 하지 말고 북미 쪽에 총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이 북미 쪽 시장이 올해부터 이제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제 시장이 바뀌 이전되니까 이 회사도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뭐 문제가 없죠. 지금 올해부터는 좋아지는데 특히 하반기부터 좋아집니다. 상반기 수주를 꽤 많이 받았고요. 하반기 실적이 아주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유 전략 유지에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AS 마찬가지로 하반기 전망 좋게 봐주시면서 보유로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30일에 매수했던 마이크로 컨텍솔 반도체 검사 관련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오늘 장중에 5% 가까이 상승했고 4% 강세 마감됐습니다. 지난주 때는 이제 고점에서 매물 소화하고 있다 의견 주셨고 오늘 장대 양봉 나왔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여기에 네. 3월 말 정도에 짱대 연봉의 거래량이 한번 확 솟구치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제 거래량이 줄어갖고 지금 고점을 막 돌파 직전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뭐 볼 것 없이 돌파됩니다. 돌파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검사용 IC 소켓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수요처를 굉장히 다변화를 했어요. 그리고 국산화 비율을 굉장히 높여서 원가 경쟁력도 확보하고요.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재무구조도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외국인하고 기관도 자꾸 사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주도주로 다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좋아지는 주식들은 결국 도점이 다 뚫린다고 봐야죠. 네. 네, 그럼 네. 마이크로 컨텍솔 지난 3월에 나왔던 고점 돌파 나올 수밖에 없다. 긍정적으로 의견 주시면서 홀딩 목표가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6월 5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BM입니다. 주가 상승에 따른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가는 추세에 맞게 전략 주셨는데요. 우상향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면 될까요? 네, 이거는 뭐 에코프로 BM 같은 거는요. 정말 네. 수면제 먹고 보유할 주식이에요. 네, 편하게 장기로. 주가를 볼 네. 필요가 없어요. 뭐 주식 보면서 오늘 빠졌네 이러면서 걱정하고 또 오늘 올랐네 그래서 기분 좋아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네. 너무 그렇게 성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분이 좋다 나빴다 이러면은요 정신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수면제를 먹고 푹 자면 돼요. 자면 되는데 뭐 수면제도 없거니와 그다음에 잘 필요도 별로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은 좀 이렇게 시세를 자주 보지 않으면서 길게 가져가시기만 하면 돼요. 이 네. 에코프로 BM은 왜 이렇게 길게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하면은 2027년에 양극재 71만 톤을 갖다가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미 이제 2027년에 양극재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지금 공시를 했는데 네. 이게 2026년으로 1년 땡겨졌어요. 그런데 이 양극재 71만 톤 공급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은 세계에서 단연코 톱입니다. 톱. 네. 탑. 네, 이 1등. 탑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그러면은 2차 전지는 배터리 셀이 있는데
배터리 셀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거. 오늘 전기차가 있으면 전기차에서 핵심은 2차 전지고 2차 전지 핵심은 양극재예요. 근데 그 양극재를 공급하는데 세계에서 단일 회사로서는 공급량 1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뭐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2020 한 6, 7년까지만 갖고 계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 한 80만 원은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전문가님께서 단어를 좀 강하게 주셨지만 그만큼 자신 있게 말해드렸습니다. 편안하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 관점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도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주실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몰라 2차 전지가 얼마나 좋은지. 네. 한 3년쯤 지났을 때는요. 대한민국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지금 저성장 1%대 저성장에 걱정 많이 하시는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대한민국 끝내주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세계 3등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종목 아주 양봉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첫 번째가요. 2차 전지의 장비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비 중에서도 어디를 하냐면은 음극, 양극, 분리막 소재의 코팅 및 슬리터 장비인데 슬리터는 자르는 장비입니다. 코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네. 뭐 쳐바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게 감싸는 아니고 것 같은. 네. 이 코팅의 공정이요. 네. 실제로 가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네. 그리고 웬만한 그런 기업은 이 코팅 이거 잘 못해. 그리고 장비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코팅 작업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양극재 뭐 이러고 그다음에 원통용 배터리 이러면은 그냥 배터리 안에다가 원통 안에다가 그냥 뭐 양극재를 쏟아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코팅을 이렇게 해갖고 풀처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라. 그리고 이제 동박 생산 장비 이런 거 대표 기업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3사가 폭발적인 공장 캐파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수주 잔고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조 8천억 대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년 연속 지속적인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16%대 이른다. 이 사실은 장비 중에서도 16%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상당히 이 회사는 장비, 기술 모든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 그다음에 수주 잔고도 많다. 그런데 왜 최근 1년 동안에 주가를 횡보를 하고 있었냐 하면은 이 회사가 수주는 많이 했지만은 그걸 공장을 계속 때려지어야 되는데 때려지을 돈을 많이 확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좀 풀려가고 있어요. 네. 그럼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오늘도 2차 전지 종목 장비 대표 기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썰전 핵심 종목 올라온 종목이고요. 수주 증가하는 부분, 4년 연속 실적도 오르는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 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주제도 한 번 더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의 특히 미래, 앞으로 2년 뒤, 3년 뒤, 지금 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불협화음과 이런 문제, 그다음에 공급 초과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실체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서 그런 내용에 관한 부분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반도체도 이게 만만치가 않다. 왜 반도체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주도적 행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개념들, 그다음에 종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향을 조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